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예,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송규의 젊은 시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요, 원래 이제 기존에 오후 2시 방송 이렇게 한 번만 하다가 이제는 2시와 8시 그리고 이제는 오전 이제 11시 방송까지 이제 추가로 편성을 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또 심도 깊은, 그러면서도 참 이 아시아투데이 방송 하나만 제대로 챙겨보면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산적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꿰뚫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젊은 시각을 길러줄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게 요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정치 유튜버도 이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아시아투데이에서 그 고성국 주필님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재미난 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내일 오후 8시에는요, 또 이제 패널 두 분이 같이 나와서 같이 이제 찬반 토론을 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참신한 소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김어준 유튜브 방송 실시간 20만 명이 보고 있고, 매불쇼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시청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단순히 좌파 진영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유리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건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아투TV가 정말로 어느 다른 언론사 이런 유튜브와 견주어 봤을 때 정말로 이게 비교 이상의 이런 이제 우위와 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많은 뉴스와 유튜브에서 절대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 주제를 저희는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5월 27일은요,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메시지들이 상당히 주목해볼 이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우리가 주로 한중일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북한과 이런 미국의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 북미 대화 이러한 표현을 썼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제 어디에 중점을 주느냐, 주도권을 어디다가 이렇게 두느냐, 여기에 이런 차이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이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번 방송에서 한일중, 그리고 북미가 아닌 미북, 그리고 이제 북러가 아닌 러북, 이렇게 또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그 한일중 정상회의에 관련된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김민전 당선인이,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모셨으면 더 좋지만, 그 김민전 당선인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이런 5가지 이런 비리, 의혹, 혐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이면 이제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막판에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결집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군인의 인권을 박살낸 윤석열 정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말로 이 군대 내에서는요, 지금 이 정치권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 방송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아시아투데이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이런 외교안보 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와 그리고 국방부가 함께 참여하여 이전에 그 사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단절됐던 그런 한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짓고 그 이상의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면서 경제, 공급망,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문재인 정권 때는요,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중국에게는 어떻게 보면 굴종 외교를 선보였지만 막상 그로 인한 중국과의 이런 실익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일본과는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지기도 했었죠. 반대로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도 우선시하고 그러면서도 중국과 이런 실익도 함께 고려하는 이러한 외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지지하는 이유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외교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나는 그러한 외교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 그 중국의 총리는요.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서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이고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는 단순히 굴종 외교를 한다고 황제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단호하게 나설 땐 더 단호하게 하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실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와도 자리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 바로 라인 야후 사태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 어떻게 네이버 라인이 일본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철수를 요구받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렇게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참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적어도 이 미국은 어떻게 보수당과 진보당이 항상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국익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게 단순히 상대 정당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으면 국익에 반하는 짓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가 뭐냐. 라인 야후 사태의 초점은요. 우리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이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보 유출, 수십만 건에 달하는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조치를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정 지도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네이버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라고 요구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를 부각을 시켰고 그러면서 당연히 한일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런 길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본이 요구한 것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는 거예요. 행정 지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분을 매각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네이버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네이버가 만약에 그 지분을 판다고 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팔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네이버가 주도권을 갖고 실익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마치 한국과 일본의 이런 국가 간의 이런 어떠한 마찰, 논란으로 이를 부각시켰던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죠. 막상 이러한 내용들이 진실로 드러나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라인 사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툭 찔러보고 찔렀더니 피가 철철철 나면은 그걸 갖고서 문제를 삼고 만에 하나 상처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또 다른 사건을 또 부각시키고 논쟁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이런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정 지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이런 보안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이지 일본 정부가 라인을 쫓아내기 위해 강제로 매각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투데이의 일면 보도와 함께 조금 전 나온 이 속보들에 따르면은 오늘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한일중 3국 정상들이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이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한일중이 모여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거고, 그 공통의 핵심 이익은 바로 평화와 안정입니다. 평화롭고 안정한 이런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자는 목표 아래에 3국이 함께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민생 증진, 영내 평화, 번영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특히 우리 한국이 이를 주도를 하여 한일중 3국 간의 이런 협력 관계가 이제는 단순히 평화를 넘어서 번영을 증진시키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동맹이라고 한다면 이런 국방과 관련된 이런 동맹을 의미했지만, 이제는요 동맹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단순히 어디 뭐 동창 이런 친구가 절친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또 이런 뭐 돈으로 얽혀 있거나 아니면 이익, 이권으로 얽혀 있으면 더 가까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으로 요즘 이제 전략적 뭐 제휴 이런 관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일중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도 그렇고 이 수입, 수출과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점들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반도가 평화와 이러한 안보의 영역이 있어서 위협이 되면 한일중 모두가 타격을 입고, 반대로 우리 3국이 협력을 맺고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3국이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튼실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이런 안보 동맹, 그리고 한일중 간의 이러한 경제, 반도체 동맹, 자원 동맹,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도록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거봐라,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주변국들과 상당히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게 상당히 많은 이런 이제 주도권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조국 당선인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뭐 독도, 울릉도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라인 사태를 국민적 이런 분노로 치환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런 한반도의 안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요, 지금 당장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삼아서 포퓰리즘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멀리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서라도, 지금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0년, 20년이 지나서라도, 그래, 윤석열 정권이 가장 이런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튼튼하던 시기였구나라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도록 멀리 보고 멀리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거리 선수는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면 되지만, 장거리 선수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랜 몸풀기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멀리 뜀박질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미터 뒤로 가서 그 뜀박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적인, 이 단편적인 현장만 보면은 무언가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답답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본 정권을 향해서 단호한 대처를 나섰는데, 그로 인해 순간적인 우리의 분노는 뭐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입을 피해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러한 한일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오늘 상당수의 언론, 이런 뉴스, 방송사들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내일 있을 그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국민의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무려 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7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1명의 의원이 더 동참을 했습니다.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번에 그 비례대표 초선으로 권은희 의원의 뒤를 이은 김근태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김근태 의원은 이번에 이제 몇 달 정도 되는 그런 비례대표직을 유지를 하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안철수 의원의 이런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들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지금 오히려 이 국민의힘이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로 이러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특검법에 대해서 내려놓고 민생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워야 되는 시점인데, 엉뚱하게도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지금 몇 달째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이러한 점이 정말로 참 한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 거 아니냐, 민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지만 다른 얘기죠. 특검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매일같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한 뉴스들로 모든 민생 현안을 뒤덮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진정으로 그 순직하신 최상병을 비롯하여 지금 이 수사 중인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 올 스톱이 되고, 매일같이 뉴스에는 오늘 누가 소환됐고 내일은 누가 소환됐고 이런 포토라인에서는 뉴스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지금 가뜩이나 한일중 정상회의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마당에 더 이 내용들이 뒤집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 잘한 거는 부각하고 못한 건 다루지 말자,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요, 국익으로 가자는 거예요. 단순히 국민의힘, 민주당, 우파, 좌파, 진보, 보수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정치권과 이런 방송과 언론이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렇게까지 민주당이 지난 주말 내내 정말 수천 명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해병대원 특검을 주장하는 저들의 의도, 속내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준 탄핵에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점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전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서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가는 이러한 특검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당론 차원으로 부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내부의 진영을 흐트리는 자에 대해서는 당론 차원, 당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이런 징계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재명과 반하는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너무나 이런 자유로운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민주당의 이러한 특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참을 해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이번 민주당이 의도하는 목표는요,
공천에서 떨어진 50명의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계속되는 회유, 압박,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단호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저들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오늘의 칼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 정치 퇴행의 원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자. 최근 고성국 주필께서는 이제 KBS의 이제 방송 진행을 맡으시면서 참으로 지금 기울어진 그러한 이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제 KBS에 출근할 때마다 지금까지도 정말 수많은 그 KBS 내의 이런 언론노조, 민노총회 산하의 언론노조에서 대대적인 이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해서 이런 집회, 시위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 정권이 김어준을 어떻게 보면 진행자로 쓰고 주진우를 라디오 진행자로 쓰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어떠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반대로 우파 진영에 또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인사가 이런 이제 섭외가 된다면 그러면 저런 식으로 아주 맹렬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저는 고성국 주필께서도 그리고 이제 KBS에서도 전혀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저런 목소리가 나올수록 내가 더 옳은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더 거세게 더 힘세게 맞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같은 이제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고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다면 우리 고성국 주필의 이런 라디오 방송도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은요. 정치 퇴행의 원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현대화될수록 사회는 더 복잡한 이런 다층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복잡다기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는 오직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 이런 수령의 교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는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 자체를 부정하고 이를 체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움직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죠. 오히려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 중국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국가는 그러한 목소리를 절대로 허용해주지 않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와 의회, 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극단주의의 창궐은 정말로 우려할 상황입니다. 양극화된 정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회,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다양한 사회 세력과 집단은 직접 행동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고 거리의 정치가 일상화되는 것인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체가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는 정당들에게 내가 왜 투표해야 되냐? 정치적 무당층, 부동층의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말 내내 이재명 대표, 조국 혁신당 당선인을 포함하여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지지자들 수천 명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이 거리의 모습은 당연히 이런 다양성의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양극화된 정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을 시키겠다면서 뛰어나온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보면은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증거로서 이런 자유로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목소리로 인한 결과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오히려 이런 전체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생각들을 다 흡수해버리고 자유로운 생각을 다 내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국민들이 투표하여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시키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양극화고 언제 이 양극화가 심화됐느냐? 이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 당시에 이 국민들을 세대로 갈라치고 성별로 갈라치고 지역으로 갈라치면서 국민들이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였느냐? 지난번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들이 절반으로 쪼개졌고 고작 0.7%의 차이로 당선이 근소하게 신승을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전략은 국민들을 절반으로 쪼개서 여론을 흔들고 선동을 하여 이런 중도층이라고 알려지는 그러한 지지층을 본인들 당으로 흡수하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과 야권 7개의 정당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적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현상인 것이고 정치 팬덤과 결합이 돼서 아주 심각한 정치적 퇴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민단체가 적절하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시민단체는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고 또 이 시민단체끼리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매몰된 이런 극단적인 정치로 이어지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정치적 후퇴, 정치적 퇴행입니다. 당연히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현대사회는요. 하나의 감성 코드, 일명 팬덤을 조성하는 그런 정치 상황, 특정 정치인에 열광하는 이런 대중의 감성 코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팬덤 정치인은 상황의 산물입니다. 팬덤 정치인은 팬덤 정치의 수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팬덤 정치로 인한 부정적 측면의 발호를 막을 책임도 있는 것이죠. 왜냐? 팬덤의 지지자들은 팬덤 정치인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팬덤 지지자들이 극단 정치로 나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팬덤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그 김호중 씨가 이런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그리고 증거인멸의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책임이 있는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강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지지층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시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경찰에서 사건 내용들을 밝히더라도 끝끝내 콘서트를 강행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구속이 되면서 결국 그 김호중 씨의 결말은 참 안 좋게 끝이 나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 우파 진영에서도 이제 위드 훈이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재명에 대항할 무기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참 강력한 팬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덤 위드 훈이에서 오히려 개딸의 방향이 아닌 품격 있는 보수 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개딸과 달라야 한다는 이런 자정 노력이 전개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 현상의 이런 배타성이 야권을 향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다른 경쟁자들을 향해 자폭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개딸이 민주당의 또 다른 정치인들을 공격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한동훈 위원장을 열심히 지지하는 이런 팬덤, 팬클럽, 지지층이 형성되는 그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한 이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잘못에 이러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의 대상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뭐 조정훈 이제 책임백서 위원장
또는 또 다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견제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이게 비판의 메시지가 내부로 향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면서도 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위드훈이라는 이런 이제 팬클럽 커뮤니티가 절대로 우리는 한동훈 위원장을 지켜줘야 되고 무조건적인 이런 완벽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비판적 지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듯이 우리가 단순히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바람에서 비판적인 우리가 지지를 해주자.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판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런 팬클럽이 대중지휘자를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긍정성을 잘 살려가면서도 한편으로 그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 외에 모든 정치인들을 다 배척하고 공격하는 모습, 이런 건 이제 팬덤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이겠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명 그 디지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모습을 단절하고 이제는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뛰어내리면 자신도 잡아먹히는 호랑이, 신세가 되지 않고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그 정치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요, 정말 내가 이제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그 외에 또 다른 반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 배척하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로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각의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는 내가 99%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1%의 내용에 대해서 난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가 또 흡수해서 보다 이게 정반 합의되는 그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 지금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이 당정되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자정작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저 갯딸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분명히 두 눈 똑똑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방향대로 가지 말자. 오히려 우리가 좌파 진영의 좋은 점들은 흡수하되 반면 이런 점에 대해서 배우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배척을 하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김대중 정권 이후로 20년 만에 당대표가 연임이 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연임시키겠다는 거예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떨어지자 무려 2만 명의 지지자들이 탈당을 신청하는 이러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의 정체성, 이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간순간마다 정책 하나하나마다 이념, 어떠한 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거 결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다 저렇게 판단했다 아주 근시안적인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이제 7, 8월 달쯤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겁니다.
황우여 비대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중간다리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건 7,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정말로 그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당원 비율을 몇 %로 할까? 아니다,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말고 같이 뽑자. 이러한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어느 사람이 당선이 되어야 정말로 이 당정대 이런 협력과 함께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대통령 서포트를 하면서 또 정책을 펼쳐나가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여권 프리미엄을 행사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면 젊은 시각은 누구 지지하냐?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저도 확고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개개인마다 한 명 한 명마다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게 하는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결정지을 그러한 지지할 후보의 기준은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와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도 저 민주당의 이런 특검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격파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의 이런 분열의 목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여 정부가 성공하고 당이 성공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저는 지금 찾고 있고요. 반대로 대통령과는 척을 지고 당의 이런 내부의 분열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방치하며 계속해서 당정대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민주당의 주장에 동참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결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첫 번째의 기준으로서 이번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하여 누가 더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내는가 이 점을 한번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김태흠 의원이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자신 있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 김태흠 충남지사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헛소리는 당을 떠나서 하라. 이런 맹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 여론에 따라서 찬성에다 표를 실어준 건데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로 결코 어떠한 당론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지으면 그것이 정말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민주주의의 안 좋은 모습, 중우정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비판을 했습니다. 오히려 여론에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은 본인의 신념과 확신에 따라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분노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매년 군대에서 일어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은 정말로 수백 명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치권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최근 선거 직전에 그 순직하신 최상병에 대해서 특검을 하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그동안 법으로 만들어 놓은 군수안박, 군대는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 그러한 점을 뒤집고 또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그러한 점들을 뒤집어서 공수처, 경찰 수사를 모두 다 가로막고 특검을 주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그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지금 뉴스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요.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오후에 그 다음날 오후에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습니다.
그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집행간부가 꾀병 취급을 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완전군장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한 40kg 정도 됩니다. 몸에 40kg를 두르고 뜀걸음, 팔굽혀펴기, 그리고 선착순으로 빨리 특정 지점까지 뛰어오게 하는 이러한 선착순 뛰기까지도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정규 부대에 입대하지 않은 그런 이제 예비의 상태인데, 이런 예비 상태인 훈련병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규정에 위반하는 이러한 지시를 내리고 심지어 그 훈련병을 사망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매주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 외에 이런 군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제가 비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휘 라인을 타고선 중대장에게까지 그렇게 훈련병이 떠들었다 적발됐다는 보고가 갔는데, 오히려 그 중대장이 화를 내면서 완전군장 띵걸음을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군기 교육을 지시한 중대장, 대위, 그리고 아프다고 보고했음에도 조치 안 하고 계속 집행한 소대장에 대해서도 이제 중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을지 신병 교육대대에서 벌어진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참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훈련규정 위반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고, 강력한 이런 진상 파악과 함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요, 지금 정치권이 정말로 그 해병대원 특검법을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 진정으로 그 해병대원을 위로하고 유족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주장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권과 문제와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추미애 당선인이 법사위 가겠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국방위를 선택했어요. 국방위를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본인이 직접 희망을 했다고 해요. 국방위 가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최혜병 순직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법사위로 알려졌지만 법사위 대신 국방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추미애가 법사위가 아닌 국방위로 간 이유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본인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몰래 가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서류 조작과 함께 휴가를 간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재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그 수사를 뒤덮기 위한 그러한 점에서 국방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내일 벌어질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한 재의결과 관련해서 정말 자신있게 반대 의사를 표하더라도 결코 이 국방과 관련한 이런 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코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들이야말로 지금 이러한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아주 일부의 이런 사건들을 정쟁화하여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려는 이러한 의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간파를 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 이런 안타까운 그 일을 접하게 된 이런 훈련병, 그리고 그 함께 훈련에 동참한 그
그런 훈련병들, 6명의 훈련병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이 정치권이 지금에서라도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는 좀 제대로 민생, 그리고 인권, 군 장병들의 이런 진정으로 필요한 목소리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제발 지금 1년 전의 일을 갖고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참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군대 2년 동안 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 분노케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느 방향의 목소리를 내어야 되냐? 결국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기고문을 보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강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시대적 소명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소명은 정권 교체다. 그렇지만 이제는 체제 교체가 진정한 시대적 소명이고,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좌파에 의해 훼손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이념이 분명하고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 결과를 계기로 하여 지금 수사가 중단되고 올스톱이 된다면, 그러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시대 소명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비리, 부정부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하고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내가야 할 진정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김민전 당선인은요,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특감 반원들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들은 최소한 15차례 이상 외교부, 과기부, 교육부, 기재부, 해경, 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감찰했다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 당신이 바로 언론 유출범이다 라는 답을 정해놓으듯 휴대폰 임의 제출 동의서를 내밀고 그렇게 사생활이 담긴 개인 휴대폰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거는 그 헌법의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이런 헌법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조국 민정수석실이 그러한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했었죠. 두 번째, 울산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 측에 대한 하명 수사. 현재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에 대해서, 그리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모두 다 민정수석실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시장, 부시장, 울산경찰청장까지 관련이 돼 있고, 그 사람은 심지어 공천도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것이죠. 아직은 1심 판결이지만 당연히 이 조국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선거의 기본적인 룰을 깨트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룰을 깨트리는 그러한 짓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문다혜와 조국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리들이 최근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다혜 태국 이주에 도움을 준 그런 그 상황과 관련하여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팀장이 관여를 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춘추관장이 되기도 하였죠. 그 전 사위 서모 씨의 취직 여부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 총무비서관실, 경호실 직원까지 총 출동해서 돈을 주고받은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요, 8달 만에 2억 이상의 돈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가족에 대한 재산을 등록할 때는 분명히 이거 수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과연 그런 그 이상의 집을 어떻게 샀느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걸려든 것이죠. 네 번째, 버닝썬 사건. 요즘 BBC 다큐멘터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바로 윤규근 총경이고, 그 조국과 함께 다정한 사진을 찍었으며 가수 승리의 뒷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구하라 씨가 이러한 경찰과 유착관계를 알렸지만 정말 무수한 의혹과 함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지금 사건이 덮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버닝썬이 지금은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못한 채 묻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이 지금 이러한 7공화국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재임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시키는 이러한 7공화국을 조국이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빨리 끌어내고 8년 동안 본인들이 일방적인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정권을 가져가겠다. 이것이 지금 조국과 그 민정수석실에 숨겨진 이런 비밀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다른 데에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지금 시대적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명박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했던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소야대를 선택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이걸 뭐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을 선거에 대한 결과를 존중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줌으로써 지금 정부는 상당한 동력을 잃는 이러한 상황에 닥쳐 있고 오히려 이재명의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25만 원이 총 예산이 13조 원입니다. 두 번 하면 26조 원이네요. 오히려 그 외국의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 정책을 국민 70%가 반대해서 무산시켰는데 반대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포퓰리즘에 환호하여 기본소득을 받아들였다가 나라가 무너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한 이러한 윤증현 리더십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가 협조하는 것이지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이 쩔쩔매는 상황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가 중심이 되고 여야가 협치를 하여 민생 경제가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이런 이유 돼서 탄핵, 저런 이유로 임기 줄이자, 안에서는 특검 찬성,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요, 새로운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누구 특정 사람을 지지하고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면 무조건 옳고 윤석열 대통령이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지금 누가, 어느 정당이, 어느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 판단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지지를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비판을 하는 것이겠죠. 적어도 제가 보는 지금 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은 이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자. 그리고 이 정부가 만에 하나 우리 국민들의 이런 기준과 노선에 반하는 길을 간다면 또 우리가 거기다 대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비판적 지지가 결국 이 팬덤 정치의 이런 안전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미래가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이권 이익에만 휩싸이고 논란에 빠져버린다면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 참고로 심야 라이브는 따로 진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따로 공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송교의 젊은 시각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내일은 오후 2시에 배종찬의 여론 돌직구, 그리고 오후 8시 고성국 주필의 주필의 소리, 이런 합동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아시아투데이가 추구하는 그런 사회 갈등의 통합, 그리고 국익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저 또한 더 목소리 내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